파트 1. 건강하려다 병원행. 여러분, 건강보조제 몇 개나 챙겨 드시나요? 비타민, 칼슘, 오메가3, 홍삼, 유산균, 글루코사민. 혹시 아침마다 한 줌씩 삼키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문제는 건강하려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병을 부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5종 이상의 건강보조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약은 점심에, 저 보조제는 저녁에, 이건 공복에, 저건 반드시 식후에. 헷갈리다 보니 결국 아무 때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 위염, 간 수치 이상, 심지어 약효가 사라지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건강보조제는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하는지, 어떤 것은 식사 직후 먹어야 하는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령별, 상황별 맞춤 섭취법까지 전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꿉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파트 2. 건강보조제에 대한 7가지 큰 오해. 오해 1. 영양제는 음식처럼 안전하다. 사실 고용량 섭취 시 간신장 부담, 약물과 상호작용 발생, 예 비타민어 과다간 손상, 골다공증 위험. 오해 2.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좋다. 사실 적정량이 핵심. 예 오메가3 과잉 출혈 위험. 오해 3.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거다. 사실 흡수율, 제조사 신뢰도, 개인 체질이 더 중요. 오해 4. 종합 비타민 하나면 다 해결된다. 사실 부족한 영양은 보완하지만 만능은 아님. 오해 5.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 사실 지용성, 수용성 미네랄마다 최적 시간 다름. 오해 6. 친구가 효과 봤으면 나도 효과 본다. 사실 체질, 복용약, 질환 상태에 따라 다름. 오해 7. 보조제는 병원 처방약이 아니니까 간섭이 없다. 사실 항응고제 오메가3, 혈압약 홍삼처럼 심각한 상호작용 존재. 파트 3. 건강보조제 섭취의 황금 원칙. 이제부터는 무조건 기억해야 할 황금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타민C, 비타민 B군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율이 좋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반드시 식사 후에 섭취해야 지방과 함께 흡수됩니다. 칼슘은 저녁에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뼈가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흡수 경쟁을 막아라. 칼슘과 철분은 서로 경쟁합니다.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마그네슘과 아연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땐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는 게 정답입니다. 셋째, 용량은 적당히.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100mg이지만 2000mg 이상 먹으면 설사와 신장 결석 위험이 올라갑니다. 넷째, 개인 맞춤이 핵심이다. 여성, 남성, 노인, 아이, 당뇨 환자, 간 질환자 모두 섭취법이 달라집니다. 내 몸 상태를 무시한 채 유행템 따라 먹다가는 건강을 해칩니다. 다섯째, 약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하라. 고혈압 약, 혈당 약, 항응고제, 항생제 등은 특정 보조제와 부딪히면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키웁니다.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파트 4. 반드시 조심해야 할 잘못된 조합 15가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건강보조제 조합 15가지.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도 하고 계신 실수는 없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1. 칼슘 철분 서로 흡수 방해. 2. 오메가3 혈액 응고, 억제제 출혈 위험. 3. 홍삼 혈압약 혈압 급격한 상승 가능성. 4. 마그네슘 항생제 효과 저하. 5. 비타민 K 항응고제 약효 무력화. 6. 비타민 C 고용량 신장 결석 병력 결석 위험 증가. 7. 비타민 D 고용량 칼슘 고용량 혈중 칼슘 과다 신장 손상. 8. 유산균 항생제 동시 효과 반감 2~3시간 간격 필수. 9. 철분 커피, 차 카페인이 흡수 차단. 10. 칼슘 카페인 배출 촉진으로 효과 반감. 11. 마그네슘 이뇨제 저혈압,
심장 박동 이상. 12. 아연 구리 균형 깨지면 면역력 약화. 13. 비타민 E 고용량 아스피린 출혈 경향 증가. 14. 멜라토닌 수면제 과도한 졸림, 호흡 억제 가능. 15. 프로틴 보충제 신장질환 신장 부담 심화. 여기서 기억할 포인트는 단 하나. 내 몸은 하나의 실험실이 아니다. 무조건 조합과 타이밍을 따져야 합니다. 파트 5. 연령대별 상황별 맞춤 보조제 활용법. 건강 보조제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20, 30대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 비타민 B군, 오메가3, 유산균 중심. 40, 50대 스트레스와 대사 질환 위험이 높아지므로 마그네슘, 비타민 D, 코엔자임 Q10. 60대 이상 근육 감소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 보충,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여성 폐경기 이후 뼈 건강을 위한 칼슘 비타민 D 콜라겐. 남성 중장년층 전립선 건강을 위한 아연 셀레늄. 수험생, 직장인 집중력 위한 오메가3 피로 회복용 비타민 B군. 만성 질환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 특히 당뇨, 신장질환, 간질환 환자. 무작정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현재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파트 6. 실제 사례 모음집. 이제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례 1. 72세 어르신, 하루에 12종 보조제를 복용. 결국 위장장애, 체중 급감으로 병원행. 원인은 철분 칼슘 커피 조합. 사례 2. 55세 직장인, 만성 피로로 종합 비타민 홍삼 복용. 혈압약 복용 중이었는데 홍삼 때문에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로. 사례 3. 30대 여성, 임신 준비하며 엽산철분 복용. 커피와 함께 섭취하는 습관 때문에 효과 반감. 사례 4. 65세 여성, 관절 위에 글루코사민 섭취. 하지만 정작 관절 통증은 개선 안 됨. 대신 체중 관리, 단백질 보충, 근육 운동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 확인. 이처럼 잘못된 섭취법은 돈 낭비는 물론 건강까지 해칩니다. 파트 7. 생활 속 실천 꿀팁.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립니다. 보관은 직사광선 피하고 습기 없는 곳에.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어 습관화. 한꺼번에 10종 이상 먹는 건 피하기.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 커피, 차, 주스노. 최소 3개월 단위로 몸의 변화를 체크. 꾸준함과 기록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파트 8. 안전 가이드라인 앤드 전문가 조언.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양제는 식사 보조제일 뿐 식단이 기본이다. 이 새로운 보조제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복용 중인 약과 비교 확인. 3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 보조제는 건강을 위한 조연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파트 9. 엔딩.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복용 중인 건강 보조제가 있다면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습관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리지만 올바른 습관 하나는 10년, 20년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작은 알약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